오늘은 제가 정말 문의를 많이 받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저의 얼굴형 관리, 피부 관리 요런 것들 시술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순이인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이 영상 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예뻐지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다이어트예요. 살을 빼는 거. 살을 빼야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은 안 빼고 시술이며 뭐 피부과 관리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살을 빼면 어느 정도 피부도 좋아지고 어느 정도 얼굴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하시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방법부터는 살을 뺀 후에 관리를 하시는 걸로. 일단 첫 번째로 제 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예뻐지는 법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거 하나가 피부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피부가 안 좋으면 안 예뻐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뭔가 외모보다도 피부 결이나 피부 상태가 정말 그 예뻐 보이는 것 중에 매력적이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큰 게 피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5년 전에 2019년도 당시에 정말 이마에 좁쌀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워낙 악건성이어서 화농성은 아니고 좁쌀 여드름 같은 게 이마에만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초반에는 뜯고 막 또 흉 터지고 또 막 번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 막 피부가 뒤집어지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근데 피부과도 알지도 못하고 정보도 없고 그래서 약간 에스테틱 같은 데를 다녔었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압출 같은 거 하고 스케일링 같은 거 해도 일시적으로 없어질 뿐 또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는데 친한 언니분이 하시는 피부과에서 한번 제 내돈내산으로 내가 진짜 피부과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번 해보자. 약간 반신반의했지만 뭔가 거금을 들여서 내 피부를 한번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그때 몇 회였더라? 8회인가 10회 정도 여드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드름 이거 이렇게 뭐라 하지? 솔루션 같은 걸 했는데 근데 저는 정말 거기서 받은 그 관리가 전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제 이마를 바꿔놨어요. 근데 진짜 그래서 이래서 피부과를 다니나 싶었던 정도로 정말 이마에 여드름도 없어지고 색소 침착도 다 사라졌거든요. 지금 이거는 최근 압출한 거고 진짜 많았어요. 제가 지금 과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정말 혐짤이지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진짜 많았는데 흉터도 다 없어지고 결도 고와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받았던 게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압출을 받고 그 색소 침착 없애주는 레이저랑 그리고 실펌이라고 있는데 그게 고주파를 쏴서 피부에 이렇게 침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펌 X라는 기계로 이 피부 속 좀 깊이 그 고주파를 침투시켜서 약간 복합적인 피부를 개선시켜주는 그런 기구였어요. 그거를 받고 엑소좀이라고 이렇게 뭘 발라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줄기세포가 들어간 그런 스킨 부스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르면 피부 재생이랑 그런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루틴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마랑 전체적으로 다 받았어요. 5회차까지는 효과가 좀 없는 것 같다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딱 주기적으로 받으니까 확실히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에스테틱 같은 데서는 일시적인 효과였거든요. 압출, 뭐 스케일링, 모델링 팩 이런 걸 해도 일시적이고 또 났는데 그거를 한 8회 정도 받고 나니까 그때가 벌써 4년 전인데 그때 이후로 안 나요. 그때 이후로 저의 그 피부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 진짜.
그리고 폼클렌징도 정말 중요한데 저는 아침에는 약산성 폼클렌징을 사용을 해서 얼굴을 세안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알칼리성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해줬거든요. 그게 피부에 뭐 pH 뭐 약산성 이런 폼클렌징이 피부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그것만 쓴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알칼리성 제품을 써줘야 노폐물 같은 게 피부에 쌓인 노폐물이 많이 지워진대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하거나 하루 종일 밖에 나갔던 날들은 밤에 알칼리성 폼 클렌징으로 세안을 해줘요. 그러면 되게 얼굴이 일시적으로 하얘지면서 약간 뽀득뽀득거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알칼리성은. 근데 저는 되게 뭔가 개운해요. 알칼리성 폼 클렌징으로 얼굴을 씻으면 아침이랑 저녁도 폼 클렌징을 다른 성분인 걸로 써주시면 훨씬 그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얼굴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비포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턱 근육이 진짜 이랬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여기 광대보다도 턱이 더 튀어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몰랐어요. 제 턱 근육이 큰지도 몰랐고 처음에는 살이 쪘어요. 한 4년 전에 살이 급격하게 쪄서 한 65kg까지 제가 보기엔 쪘던 것 같아요. 제 평생 살면서 제일 최대치 몸무게를 찍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남자친구 만나기 초반이거든요. 그때 확 쪘다가 일단 또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에 얼굴 살이 좀 방금 제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포동포동해요. 여기가 완전 이렇게. 근데 일단 살이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이 힘이 되게 세요. 그래서 그런지 제 과거 영상을 보는데 여기가 진짜 여기가 엄청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뭔가 얼굴형이 약간 다각형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뭔가 띡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뭘 맞아야 되지 싶었는데 보톡스를 제가 한번 맞으러 갔었어요. 보톡스는 안 맞은 지 한 3, 4년 됐었거든요. 보톡스를 맞으러 갔어요. 근데 여기 앙앙 해보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손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너무 크시다고. 그래서 원래 보통 50유닛을 맞는데 저는 100유닛 맞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유닛을 맞았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 침샘이거든요. 이게 침샘이라는 건데 제가 이게 유독 겉으로 좀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이중턱 같고 좀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모습이 살짝 콤플렉스인데 이게 저는 살인 줄 알았는데 침샘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보톡스를 맞아준대요. 그래서 여기도 침샘도 커서 침샘도 맞아야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사각턱 보톡스랑 침샘 보톡스를 같이 맞았어요. 제가 작년에. 근데 진짜 그거 맞고 제가 한 달 후부터인가? 살 빠졌냐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얼굴형이 왜 이렇게 갸름해졌어?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뭔가 그런 효과를 이렇게 남들한테 효과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보톡스가 진짜 효과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제가 그 과거 영상이랑 지금 제 영상이랑 얼굴형이 아예 달라요. 이 뼈 말고 턱 근육 이렇게 앙앙 다물었을 때 이게 많이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모르시고 얼굴형이 좀 콤플렉스이신 분들은 턱 보톡스를 꼭 맞아보시길 바랄게요.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 보톡스는 잘 알아보고 잘 맞으셔야 되고 많이 맞으면 절대 안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맞춰주시겠지만 이게 보톡스가 많이 맞을 시에 땅콩형 얼굴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작용이 좀 심하기 때문에 보톡스는 좀 조심해서 맞아야 되는 시술이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맞아도 충분히 그 기간이 지속이 오래 가기 때문에 자주 아니고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잘 알아보시고 맞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효과 없었던 게 제가 울세라랑 슈링크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인모드 해봤고 윤곽주사도 다 맞아봤어요.
근데 윤곽주사는 저는 정말 효과를 아예 못 봤어요. 제가 그 정말 유명한 윤곽주사, 그 지방분해 주사로 정말 유명한 그 클리닉에서 거의 진짜 3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거기에. 근데 진짜 효과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진짜 너무 짜증나요. 그때 그거 돈 쓴 거. 완전 돈 다 날렸어. 저는 그러니까 얼굴에 살은 별로 없는데 근육이 큰 스타일이라 보톡스는 정말 효과가 좋았고 윤곽주사는 효과가 없었던 것 같고 인무드도 한 3, 4회 맞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효과 없었어요. 아프기만 더럽게 아프고 제가 아픈 걸 잘 못 견디거든요? 근데 저는 막 별로 안 아프다고 하는데 그게 좀 뜨겁게 할수록 더 효과가 좋은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뜨겁게 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약간 이 뼈가 뜨거워져요. 뼈가. 그래서 전 너무 기분이 더러워서 그리고 딱히 그만큼 효과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뭐 피부과에서 시술 받는 것도 좋고 경락도 많이 받잖아요. 경락도 좋고 다 좋은데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다 비싸요. 경락도 진짜 비싸고 피부과 시술도 진짜 비싸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건 홈케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꾸준히 한 3년 정도 그런 저만의 루틴이 있고 그 홈케어를 되게 꾸준히 계속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세안할 때 이게 뭔가 그냥 제 몸에 아예 배서 습관처럼 하는 게 있는데 세안할 때도 이렇게 비누칠을 하잖아요. 이게 비누칠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일단 그냥 무조건 여기를 이렇게 쓱쓱 쓸어요. 무조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광대에 대고 엄지의 이 부분을 이렇게 된 다음에 쓱쓱쓱 이렇게 쓸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로 이 눈썹을 쓱쓱쓱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쑥쑥쑥쑥 이렇게 해줘요. 이걸 세안할 때 그냥 빠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렇게 이걸 꼭 해줘요. 세안하고 나면 좀 붓기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얼굴 그 페이스 요가도 좀 자주 해주는데 이거 얼굴을 이렇게 또 이렇게 펴주는 오므렸다가 펴주고 이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스마일 요가라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요즘 자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이 앞광대가 좀 볼륨이 있어야 이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웃고 어려워 되게. 환하게 웃은 상태에서 이렇게 광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눈을 윙크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눈만 이렇게 살짝 감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광대 근육이 되게 땡겨요. 이러면 약간 웃상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얼굴형도 좀 더 이뻐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거를 자기 전에 1분씩 해주거나 TV 볼 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요즘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얼굴형 관리에서 독소를 빼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얼굴형이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붓기가 파라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은 얼굴이랑 붓기가 없는 얼굴이랑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붓기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요즘 자주 쓰는 건데 세녹이라는 브랜드의 바디 오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완전 애기 냄새. 완전 머스크인데 그런 향수 머스크가 아니고 완전 애기 섬유유연제 냄새 같은 거거든요, 이거. 냄새가 너무 좋아, 이거. 완전 귀여운 냄새가 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손에 조금 덜어서 샤워를 한 다음에 이렇게 비빈 다음에 여기 이 근육을 풀어줘요. 목 근육.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를 이렇게 풀어줘요. 그 다음에는 여기 머리 뒤에 귀 뒷부분에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움푹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을 꾹꾹 눌러주면서 돌려줘요. 이렇게 돌리고 쑥 이렇게 내려요. 쑥. 이런 거를 집에서 그냥 수시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요 폼롤러를 사용한 스트레칭인데요. 이게 정말 좋아요, 진짜.
제가 경락도 몇 번 받아봤는데 경락 받을 때도 항상 겨드랑이를 엄청 세게 풀어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독소가 막 몰려있다고 하잖아요. 이 폼롤러로 일단 겨드랑이를 댄 다음에 바닥에 대고 앞뒤로 밀어줘요. 앞뒤로 10번 밀어주고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줘요.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아플 거예요. 아마 겨드랑이가. 저는 너무 맨날 해서 좀 덜 아픈데 처음 해보신 분들은 정말 아플 거고 그만큼 여기가 독소가 쌓여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다 보면은 좀 유독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정말 꾹 눌러줘요. 이렇게 꾹꾹 그렇게 하면 뭔가 샥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이 나요. 샥. 이거는 꼭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독소를 빼면 피부에도 좋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이런 폼롤러 하나 사시거나 아니면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은 헬스장에서 꼭 스트레칭 할 때 이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승모근을 풀어주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결혼식 때랑 웨딩 촬영 때문에 승모근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었는데 그때 좀 많이 찾아보고 좀 효과를 본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요 승모근에 이 스포츠볼이 참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네이버에 많이 파니까 이거랑 폼롤러 2개는 꼭 집에 구비를 해두셨으면 좋겠거든요. 여기를 일단 폼롤러로 이 승모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10번 그리고 이쪽으로 10번 이렇게 풀어줘요. 그럼 여기가 눌리면서 시원해지거든요. 이렇게도 해주고 막 해줘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내려와요. 이 쇄골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저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또 한 번 이 부유방 쪽을 세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이 목 라인에서부터 승모근을 풀어주고 쇄골을 지나서 이쪽 부유방 겨드랑이로 독소가 축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너무 좋았고 너무 시원해요. 일단 그러니까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제 얼굴이 과거와 달라진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입술 필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과거에는 입술이 얇은 편이었고 그리고 입 크기는 작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입술이 좀 얇은 편이었는데 그땐 몰랐죠. 근데 이제 뭔가 점점 이렇게 나이가 먹고 메이크업도 관심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입술이 얇은 게 좀 별로인 거예요. 제 얼굴에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항상 막 여기 이렇게 오버립 그리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살짝 오버립 하는데 그러다가 언제였지? 2020년인가? 입술 필러를 처음 맞았어요. 근데 그때 입술 필러를 맞았는데 좀 비으한 그런 느낌으로 맞아져서 입술 필러 싹 다 녹이고 그리고 다시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예전보다는 더 윗입술이 두꺼운 느낌으로 필러를 맞았어요. 이 입술의 두께가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옛날 사진을 보면서 그냥 눈, 코, 입은 다 똑같은데 입술만 다른데도 사람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인상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많이 맞는 건 정말 비추입니다. 많이 맞으면 일단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여기 인중 쪽이 하얘지면서 그 수달처럼 표범처럼 되는 그 얼굴이 있어요. 입술 필러 잘못 맞거나 과하게 맞으면 그 젤이 다 퍼져서 이 인중 쪽이 약간 투명하게 변하면서 여기까지 다 입술 필러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되는 이상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보기 안 좋고 좀 지저분해 보여요. 입술 필러는 정말 잘 맞아야 되고 의사 선생님이랑도 입술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좀 이물감 싫으신 분들은 안 맞으셔도 되는데 좀 입술이 얇은 게 많이 콤플렉스거나 입이 좀 커지고 싶은 분들한테는 필러만한 시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코필러도 살짝 요즘 관심이 있긴 한데 코필러도 맞아보고 싶긴 한데요. 아무튼 또 코도 퍼진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입술 필러는 정말 대만족합니다. 뭔가 이 정도 퍼짐은 감수하고 얼굴이 많이 바뀌니까 입술 필러는 입술이 콤플렉스이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려요. 또 그냥 번외로 얘기하자면 얼굴이
바뀌어 보이는 것 중에 또 가장 큰 하나는 메이크업인 것 같기도 해요. 옛날이랑 메이크업 스타일도 너무 많이 달라졌고 제가 과거 사진 보는데 살찌고 속눈썹 완전 막 러시안 볼륨 완전 이따만큼 하고 그리고 눈썹도 제가 완전 바뀌어 눈썹이 이렇더라고요. 이래 무슨 눈썹이 완전 지금 보니까 좀 역겹더라고요. 제 얼굴이지만 막 살은 쪘는데 화장은 막 완전 빡세고 막 그때 뭔가 좀 오히려 살찌고 피부가 들어오니까 막 메이크업으로 가리려고 하고 연장도 더 숱 많이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게 더 그렇게 해야 좀 더 예뻐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불쌍해. 뭐가 불쌍해. 살을 안 뺐던 거지. 아무튼 여러분 뭔가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 저의 그런 관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다음 영상은 어떤 걸 하면 좋을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